M1 MacBook SSDs are facing a big problem. It could kill your laptop. Kill my laptop. Seriously? Apple M1 SSD lifespan threatened by latest alarming issue. Apple M1 might be killing its own solid-state drive. Users report this could be a massive scandal if Apple doesn't resolve the problem soon. 안녕하세요, 민트쿠민호입니다. 지금 현재 M1 맥북이요, 맥북 프로를 막 구입하신 분들, 이제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다음 M1X로 출시될 맥북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러가지 M1 맥북과 맥미니에서의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 하나를 이 포커스를 둘까 합니다. 이 영상이 길어지면 시청을 안 하시니까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이 애플 실리콘 M1 칩셋이 SSD의 수명을 죽이고 차기 사용으로는 2년에서 5년밖에 못 쓰는 맥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소셜미디어를 보시게 되면 트위터와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M1 칩을 탑재한 맥북과 맥미니 SSD의 수명을 단축시킬까요? 이 도대체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사실일까요? 이 문제점에 대한 사실 파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SSD의 개념과 M1F 실리콘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SSD가 도대체 뭐냐고 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Solid State Drive,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고 이 기계적인 지연이나 실패율, 발열, 소음도 적고 이 크기도 축소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SSD는 플래시 방식의 비휘발성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거나 램 방식의 휘발성 D램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플래시 방식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램 방식에 비해서 느리지만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보다는 속도가 빠르고 이 비활성 메모리를 사용해서 갑자기 정전이 되더라도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이 반면에 D램 방식은 빠른 접근이 장점이지만 제품 규격이나 높은 가격, 휘발성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저장과 안정성이 높은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SSD를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 실리콘이 탑재된 맥북이와 맥북 프로, 맥미니에서도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방식의 SSD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SSD 수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TBW 수치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TBW는 테라바이트 리튼의 약자입니다. 이는 SSD에 기록될 수 있는 테라바이트 용량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는 SSD에 진행된 총 데이터 쓰기량입니다. 이 데이터 쓰기는 SSD의 수명과 비례하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의 데이터를 기록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를 넘어서면 수명이 다 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오는 겁니다. 애플 실리콘에 탑재된 인터널 SSD는 어떤 제품을 쓰는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애플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도 없고 이 TBW 수치 또한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SSD의 TBW 수치를 가졌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점은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해서 그 평균 수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나온 좋은 SSD를 비교를 할 경우 삼성 EVO 980이 있습니다. 이 SSD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 제품을 애플이 SSD를 사용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제품과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애플은 토시바 TLC 낸드 방식인 SSD를 사용했었죠. 현재 M1 맥북에 탑재된 인터널 SSD는 어느 제품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애플만 압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M1 맥에 사용하고 있는 인터널 SSD가 퀄리티가 좋은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비교한 제품이 삼성 SSD EVO 970 정도면 이 비슷한 성능과 가격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삼성 EVO 970에서 보시면 TBW 수치가 공개가 되어 있죠. 이 사실상 EVO 980이랑 비교해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TBW 수치이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같은 수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250GB SSD는 150, 500GB는 300, 1TB 600, 2TB 1200.
각각의 SSD 용량에 따라서 TBW 수치는 계속 올라가는 걸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TBW 수치가 지나면 주어지는 워런티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SSD 수명이 다 닳아서 워런티 적용을 안 해준다는 거죠. 자, 여기서 250기가 SSD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대체적으로 5년의 워런티가 기간이 주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250기가 SSD를 사용하는 데 대한 수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곱하기 365일 하면 1825일이 나오죠. 이 150TBW 수치에서 1825일을 나눕니다. 그러면 0.082TB per day가 나옵니다. 0.082TB는 84기가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하루에 84기가를 쓰고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하루에 84기가를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그보다도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SSD에 관한 설명 여기까지만 하고 더 자세히 들어가면 SSD 설명만 하고 영상 끝나버립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M1 맥북에 탑재된 인터널 SSD는 어떻게 이 이론이 적용될까요? 자, 여기서 두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애플 실리콘 맥에서는 일반 SSD와 다른 인터널 SSD입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다 되어도 교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 애플 실리콘이 탑재된 맥의 SSD는 인텔 맥에 탑재된 맥보다 SSD의 수명이 더 빨리 단축이 되는지 이 팩트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애플 실리콘이 탑재된 맥과 인텔 맥의 차이점부터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애플 실리콘 M1 칩셋은 그 이전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에서와 같이 인텔 맥에서는 프로세서, I/O와 시큐리티, 메모리와 썬더볼트와 같은 컨트롤러 장치들이 하나씩 각각 분리되어서 탑재되어 있는 구동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M1 애플 실리콘 맥은 하나의 애수 칩 안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하나로 결합된 구동 방식입니다. 이 SSD의 저장 장치와 램 또한 하나의 애수 칩 안에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SSD의 작업이 인텔 맥보다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빈번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애플 실리콘 M1 칩에 대한 설명과 이 구동 원리 영상이 있으니 참조하실 분들은 클릭을 하셔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애플 실리콘 M1 맥에서 언급된 가장 나쁜 사례는 맥북 에어, 맥북 프로, 맥 미니 3개 기종 중에서 8기가 램에 250기가 SSD 용량이 포함된 기종입니다. 이 8기가 램을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용량이죠. 256기가 SSD와 8기가 램을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작은 용량의 SSD가 엑스트라 램을 쓰게 된다면 8기가 램에서 가부하가 일어나면서 SSD에 무리가 오게 되면서 읽기와 쓰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SSD 수명이 더 빨리 단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트위터에서 여러 가지 자료와 화면을 보시면 이분이 얘기하는 건 2TB SSD에 16기가 램을 쓰고 있는데 이 2달 동안 3%나 수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8기가 램에서는 더욱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분의 또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윌리엄 리, 이분은 2달 썼는데 무슨 SSD 수명이 10%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SSD 사이즈가 뭐냐고 다른 분이 물어본 댓글이 보입니다. 이 댓글 윌리엄 리 씨가 8기가 램에 1TB 하이 용량을 쓴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결과물을 분석하고 참조를 하였지만 인텔 맥에 탑재된 SSD보다 애플 실리콘 맥에 탑재된 SSD가 현저하게 수명을 단축을 시킨다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저 또한 M1 맥북 프로를 쓰고 있는 유저로서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싼 돈 주고 구입한 M1 맥북 프로입니다. 이 문제점이 더 이슈가 된다면 앞으로 출시될 M1X 14인치, 16인치 또한 피해갈 수 없는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체 애플 실리콘 칩이 탑재된 제품들을 출시하기 때문에 애플 실리콘에 탑재된 인터널 SSD 문제점은 결코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플 실리콘 M1에 탑재된 인터널 SSD의 수명 단축의 문제점은 여러분 또한 확인하셔야 됩니다. SSD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홈뷰를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사용하는 데는 터미널을 실행시켜서 명령어를 쳐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드라이브 DX를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해당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실행시키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설치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실행하는 타입입니다. 트라이얼 버전으로 15일 정도 쓸 수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실행시켜서 보시면 화면과 같이 얼마나 많은 SSD를 사용했는지 결과물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 드라이브 DX 회사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뭐 스폰서 그런 거 아닙니다. 트라이얼 버전 다 쓰시면 그냥 지우시고 6개월 있다가 또 필요하시면 홈브루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로 또 필요하시면 관련된 홈브루에서 확인하는 방법 또한 제가 영상을 짤막하게 제작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구입하지 마시고요. 이 트라이얼 버전만 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M1 맥 중에 어떤 맥을 쓰시는지 해당되는 램과 SSD의 용량을 구입해 주시고 사용한 SSD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서로 간의 이 문제점 분석하고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계속해서 검색하고 참조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텔 맥에서도 SSD 수명이 현저히 단축이 되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M1F 실리콘 맥에만 초점을 두겠습니다. 주로 SSD의 수명이 빨리 단축이 된 M1 맥의 안 좋은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 로제타 툴을 실행해서 구동시킨 어도비 프리미어, 포토샵과 같은 인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 SSD 수명이 단축된다는 사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소프트웨어적인 버그인지 M1F 실리콘의 하드웨어적인 문제점인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M1X 14인치, 16인치 맥북 프로가 출시가 된다면 M1 13인치 맥북이요, 맥북 프로가 더 많은 중고 제품들이 중고 시장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 중고를 구입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반드시 이 문제점을 잘 파악하시고 알아보시고 구입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제는 중고 구입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사이클 수를 확인하실 게 아니라 SSD의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배터리는 교체라도 가능하지만 SSD는 교체 불가입니다. 현재까지 여러 해외 유튜버들 동안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 애플에서도 이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참조하시고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M1 맥 프로의 사용은 16기가 램에 1TB SSD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저희 SSD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저는 주로 동영상 편집을 M1 맥북 프로에서만 파이널 컷 프로를 사용하는 게 다입니다. 제가 M1 맥북 프로를 구입한 목적은 영상 편집을 어디서나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쓰기 위해서 구입한 거고요.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 작업들은 주로 인텔 기반 프로그램들을 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2020 27인치 인텔 아이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M1 맥 프로의 용도로 봐서는 이 문제점에 대한 결과 분석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애플 실리콘 M1이 탑재된 맥은 정말 혁신적이며 뛰어난 제품인 건 확실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이 통합된 하나의 SoC칩이 빠르고 이 전력 소모 또한 우수하지만 이 칩 하나에 통합된 여러 가지 프로세서가 있기 때문에 설사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이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기계의 수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 이전에 사용하셨던 노트북과 비교해서 수명이 짧거나 이 교체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이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코 좋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켜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본 다음에 이 문제점이 소프트웨어적인 버그인지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문제인지 파악을 하신 다음 현재 쓰시고 있는 M1 맥을 다시 한번 진단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M1 애플 실리콘 맥이 출시가 된 지 이제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좀 더 관찰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내 테크 유튜버들 중에서 이 문제점을 언급하신 분들이 안 계십니다. 만약 고수이신 분들 중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서로 같이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밖에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제품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채널입니다. 다음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